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유니버시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친구가 다른 주에 사는데 온타리오는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입학을 하는 건지, 자, 요거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 친구가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 토론토에 있는 대학교, 이제 제일 유명한 데가 한국 분들이 많이 아시는 곳이 토론토 대학이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어떻게 그 대학교를 어플라이를 하는지.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학이라는 그 관점이 한국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fun fact가 있죠. Canada is most educated country in the world라고 나와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내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most educated country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저는 이제 조금 충격이었어요. The top 10 most educated nations based on this study. are 나오죠. 캐나다가 넘버 원이에요. 캐나다. 그 다음에 2등이 일본이죠. 그 다음에 3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4등이 한국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캐나다가 대학을 제일 많이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대학이라는 과정이 꼭 잡을 수 있을까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요거에 대한 거는 아이들을 위한 미래에 대한 투자예요. 그래서 진짜로 do I need to go to university to get a job in Canada? 요거에 대한 대답은 제가 봤을 때 yes, no예요. 근데 yes, no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비디오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제가 살아오면서 느껴봤던 점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한국은 그렇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대학을 가야지 그 시간을 놓치면 사실 대학 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는 그 수능 시험 보죠. 수능을 아무리 똑똑한 어른이라 그래도 아무리 대학 교수를 갖다 놔도 그 수능을 다시 보라 그러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과 동시에 수능을 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대학이라는 게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동시에 가야 된다는 거. 그렇지만 캐나다는 조금 다릅니다. 요거에 대한 것도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비디오로 한번 담아보고 싶어요. 워낙 그렇지 않은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그래서 do I need to go to university after high school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질문을 아이들이 한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로 가고 싶다 그랬을 때 저는 보내라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가라? 저는 추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메이저를 했을 때 가장 좋은 잡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한번 설명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따로 비디오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다음에 is it worth to go to university? 라는 거죠. is it worth it?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을 하려고 그러면 1년에 $10,000이라는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학비만 그래요. 학비만 $10,000이에요. 그 다음에 애들이 residence라고 그러죠. 캐나다에서는 residence라고, 도미토리라는 말을 캐나다에서는 안 써요. residence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residence에 그 기숙사에 들어가죠. 기숙사에 들어가는 거 하면 보통 제가 주위에서 보면 보통 한 1년에 20,000불에서 30,000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4년을 아이들이 졸업을 했을 때 이게 얼마예요? 100,000인데 한국말로 뭐예요? $10,000인가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비용이면은 진짜로 좋은 차 BMW 하나 살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일반 자동차는 2대를 살 수 있죠. 이런 비용을 들이고 대학을 보내야 되는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What interviewer think about my education degree?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대학 졸업장을 받았다는 거는 무엇을 증명을 하냐면 그러니까 나는 learning capability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learning capability.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캐나다에서는 뭐냐면 한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국에는 스펙을 따가지고 아이들이 입사와 동시에 무조건 그 일을 해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대학 졸업장이라는 거죠. 대학 졸업장을 받을 만큼 이 사람은 끈기와 지능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을 뽑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일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대학 졸업장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what is required to go to University in Toronto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University Admission Information이 있어요. 대학을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교를 갈 적에 온타리오 하이스쿨을 나왔는지 아니면 어른인데 고등학교는 졸업한 지 한 10년이 됐는데 그런 사람이 대학을 어플라이를 할 때 그 다음에 international student가 있죠. 이게 과정이 조금 달라요. 요거는 이제 또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한 군데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온타리오 그 학교를 어플라이를 하는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개인가까지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를 어플라이를 해서 내가 2개가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웹사이트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어떻게 대학교 프로그램들 그 requirement가 있죠? 거기를 먼저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U of T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U of T가 University of Toronto죠. 자, University of Toronto 웹사이트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University of Toronto, Canadian High School, University and College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Find a minimum admission requirement for applicants from your province from the list below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하이스쿨을 BC에서 나왔느냐, 아니면은 제 친구가 있는 곳이 여기니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Saskatchewan High School students 나왔죠. High School diploma with the 5 grade 12 academic courses numbered 30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아이들이 알 거예요. 제 친구도 요거를 알 거예요. 5 grade 12 academic courses numbered 30라는 얘기는 아이들의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number 30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English Language Art A30, B30라고 나오죠. 그래서 요런 과목이 있어요. 여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U of T, University of Toronto 같은 경우는 캠퍼스가 3개 있습니다. 미시사가 캠퍼스가 있고요. 스카버로가 있고 세인트 조지, 이건 다운타운 세인트 조지가 있죠.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들이 이건 세인트 조지 캠퍼스에서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미시사가 스카버로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 사이언스에 굉장히 관심 많거든요. 요거 먼저 볼게요. 데이터 사이언스가 어떤지. 데이터 사이언스 나오죠? 자, academic requirement가 있어요. academic. how to apply 할 적에. academic requirement이 있죠? Ontario Secondary School Diploma가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뭐예요?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6 4U M courses including 나죠? Calculus and Vector. 이건 나올 줄 알았어요. Calculus and Vector가 나왔었어야 됐고 그 다음에 English 4U를 했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6, 4U나 M이라는 게 나오죠.
제가 하이스쿨을 설명을 드릴 적에 아이들이 academic을 해야 되느냐, applied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코업을 해야 되느냐 이랬을 때 U 코스를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 English가 U가 있고 English M이 있어요. 그 다음에 English 뭐 코업이면은 또 다른 그 이름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6과목을 for U 코스를 들었었어야 되는 거죠. 사이언스를 U 코스를 들었어야 되고, mathematic을 U 코스를 들었어야 되고, 아니면은 뭐 프렌치를 U 코스로 들었어야 되고, 뭐 아트를 U 코스로 들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무조건 6과목은 U 코스를 졸업했었어야 됐어. 그거 이외에도 칼큘러스하고 벡터를 얘가 들었어야 됐어요. 그 다음에 English, ENG4U라고 그러죠? ENG4U. 제가 봤을 때 4U라는 얘기는 grade 12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어플라이를 하기 전에 내가 칼큘러스하고 벡터를 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꼭 들었어야지만 돼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아들이 내년에 대학교를 들어갈 건데 이 코스를 안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이거는 내가 서머스쿨을 가서 듣든지 어떻게든 이거를 들으면 돼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졸업을 할 때까지도 과목은 못 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뭐 쉬면 돼요. 1년 쉬어가지고 이거 들으면 돼요. 이 과목을. 그래서 다시 어플라이를 하면 돼요. 그래서 IB 프로그램을 한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과목이 또 나오죠. 이 리퀘어먼트 하는 게 따르죠. IB는 또 프로그램을 뭐를 했었어야 됐다. 대학교를 무조건 한국처럼 뭐 이렇게 시험을 봐서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에서 보면 예를 들면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라이프 사이언스를 아이들이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라이프 사이언스를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라이프 사이언스가 헬스 스터디인가? 글쎄요. 한번 볼까요? 헬스 스터디. 헬스 스터디도 4학년까지만 하면 되네요. 잉글리시만 있으면 되네요. 이런 게 있네요. 뉴로사이언스 같은 뉴로사이언스.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바이올로지를 아이들이 했었어야 됐죠. 바이올로지. SB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코스를 들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calculus and vector, chemistry, English, physics 그 다음에 이제 코스 이름들이 나오죠. 이게 다른 주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온타리오에서 이렇게 불러요. 다른 주에 있는 아이들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사스캐치완에 있다. 그러면 여기죠? 하이스쿨 디플로마 30라고 나오죠. 30 여기서도. 여러분들 이런 거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어플라이를 하느냐. 어플라이를 하는 거는 내가 보면 여기 웹사이트가 있죠. 이렇게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Ontario University Application Center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undergrad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한국에서 학부인가? 학부 그런 거를 하는 아이들 현재 고등학교를 온타리오에서 다니는 아이들은 이걸 누르면 되고 현재 캐나다 사람이거나 아니면 international applicant not currently attending 이거는 유학 오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뭐 이랬을 때 자, 좀 과정이 조금 다르죠? 여기서 이제 로그인 해가지고 아이들이 어플라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웹사이트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 현재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those currently studying in Canada 그리고 현재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나 유학생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anadian citizen or permanent residence landing elsewhere. 캐나다 사람이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캐나다에 살고 있지 않은 캐나다 사람들. 그 다음에
You are not currently attending Ontario High School Day Program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같은 경우는 다른 주에 있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Currently reside outside of Canada. 현재 캐나다 밖에서 살고 있지만 캐나다 사람인 경우,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요 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온타리오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요거를 apply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르죠? 프로그램이.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다른 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온타리오에 있는 학교를 하나를 넣고 예를 들면 BC에 있는 학교를 따로 놓고 아니면 사스케투안에 있는 학교를 따로 놓고 노바스코시아에 있는 학교를 따로 놓고 어플라이를 따로따로 해야 된다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웹사이트가 따로 있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온타리오에 있는 학교를 어플라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온타리오 내에 있는 학교들 다 어플라이를 5개까지는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잘 생각을 우리 친구 잘 생각을 해야 되겠지. 이게 온타리오하고 너네 주에 있는 거하고 2개를 다 하고 싶으면 웹사이트가 따를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네. 우리 친구는 이거 보고 있을 테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거의 다 드렸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대학 교육이 꼭 필요할까? 진짜 아이들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큰 아이가 대학을 갔기 때문에 그 아이의 친구들을 많이 보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 학교를 다녔지만 쉽지 않아요.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한국은 뭐 대학을 가면 거의 다 졸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대충 설명을 드리면 200명이 시작을 하면 졸업은 50명이 합니다. 맨 마지막에 그 과정을 딱딱딱 그 시간에 맞춰서 대학을 4년 안에 졸업을 하는 아이들은 제가 봤을 때 50명 미만이에요. 이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을 안 받았을 때 내가 진짜 재미가 없을 적에는 저는 2년을 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둔 아이들도 많이 봤고요. 전과를 하는 아이들, 그거는 부모님의 기대에 의해서 그 과를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아들의 친구를 보니까 처음에는 수의사가 되고 싶대요. 그 대학을 가더라고요. 2년을 다녔어요. 그러더니 그거 때려친대요. 너무 힘들대요. 못하겠대. 재미없대. 그리고 그걸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를 듣겠대요. 그래서 영어를 왜 듣냐 그러니까는 자기는 선생님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꿈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 입장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2년을 수의사 되는 프로그램을 보내려고 그랬으면요. 저 같은 경우는 벌써 4만 불, 5만 불을 썼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동차 한 대 값이죠? 새 차 하나 뽑을 수 있어요. 그 돈으로. 근데 그거를 다 때려치고서는 영어를 듣겠대. 저 같으면 화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처음에 대학을 가기 전에 너 대학을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이게 무슨 거지 같은 프로그램을 했어도 졸업장 끝까지 받아라. 나는 이 엉뚱한 데다가 투자하고 싶지 않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나중에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대학은 옵션입니다. 캐나다는 옵션이에요. 뭐 무조건 가라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개개인의 능력과 개개인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도움이 되셨거나 아니면은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